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연산 법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환 법칙이 있고요, 그리고 결합 법칙이 있고 분배 법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다항식 파트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공부를 좀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시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합집합 B. 자, 그러면 결국에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서를 바꾸어서 B 합집합 A라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환 법칙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순서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교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입니다. 이 결합 법칙을 쓰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연산이 같아야 됩니다. 연산이 같아야 한다. 자, 무슨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이거 잘 보시면요, 여기에서 지금 합집합이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가로로 묶을 때예요. 예, 지금 같은 합집합끼리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묶고 싶은 대로 묶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이 내용은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A 합집합에 그 다음에 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집합에 C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 A랑 B를 서로 어떻게 해요? 자리 바꿈을 할 수가 있겠죠? 교환 법칙 때문에요. 자, 그래서 B 합집합의 A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녀석의 합집합의 C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 연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합 법칙을 쓰실 때 B 합집합에 어떻게 해요? A 합집합 C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결국에는 같은 연산끼리 했을 때는 어떻게든 같이 그냥 묶어도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산에서 만일에 좀 더 편한 계산이 먼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가로로 먼저 묶어서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교집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연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여기에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실 때 지금 여기 보시면요. 합집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긴 교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연산이 다른 경우에 그리고 가로를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풀 때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가로를 푼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어떻게 해요? B랑 먼저 합집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A 합집합이 C와 어떻게 해요? 묶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가로 안에 있었던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A 교집합에 지금 B 합집합 C다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B에 그리고 A 교집합 C 자,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합집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흡수 법칙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앞 시간에 집합의 포함 관계를 공부를 할 때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A 합집합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A 교집합 A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것이 A라는 집합이 A 교집합 B라고 하는 요 녀석보다는 더 큰 범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집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A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B 교집합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집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A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녀석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A라고 하는 게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을 하게 되면 공통 부분이 어떻게 해요? A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로 떼어서 따로 외우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제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림도 같이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요 녀석이 결국엔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A 집합이라고 하는 거, 자, 요 녀석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그 두 개의 합집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러한 그림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C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림이 좀 애매하고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 교집합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은 A는요, 공통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칠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교집합에 해당이 되어서 결국에 지금처럼 그림이 그려지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어떻게 해요? 참고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하는 법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꼭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게 또 편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얘는 어떤 법칙을 의미하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써드릴게요. 자, 이 녀석은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처럼 이렇게 A 합집합 B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컴플리멘트라고 하는 이 여집합이 붙었을 때 각각의 여집합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의사항이 이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 교집합이 어떻게 됩니까?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떻게 해요? 지금 컴플리멘트라고 하는 여집합이 붙었을 때 각각의 여집합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연산이 서로 반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내용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그냥 볼까요? 지금 보시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초록색 부분, 예, 초록색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보면 A의 어떻게 해요? 컴플리멘트, A의 여집합. 자, 그리고 얘는 B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 녀석의 지금 교집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지금 이쪽 A라고 하는 부분이 비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B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떻게 해요? 지금 채워져 있는데 여기는 채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집합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예,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랑 서로 동일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지만 꼭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복습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지금 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부분 집합 PQR이 있는데 PQR이라고 하는 그때의 조건제시법이 나와 있어요. 그 집합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이 조건제시법에서는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집합의 원소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여기에서 연산 법칙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려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자, 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P 여집합에, 그 다음에 합집합의 Q의 여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녀석에 지금 R을 지금 뺀다. 그러니까 차집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우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P, 그 다음에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Q의 여집합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차집합의 R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기가 차집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바꾸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P의 교집합의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R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집합이 서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결합법칙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을 또 다시 한번 바꾸어서 쓰면 결국엔 어떻게 씁니까? P의 교집합에 Q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다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Q의 그 다음에 합집합의 R의 여집합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P의 어떻게 해요? 차집합에 그 다음에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 교집합이고요. 여기 여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Q 합집합 R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P는 지금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1부터 10이다라고 쓰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얘는 1부터 시작을 해서 10까지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수라고 했으니까 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2, 3, 그 다음에 5, 7, 그리고 땡땡땡땡. 그쵸? 자, 그 다음에 X는 홀수라고 했습니다. R은요. 자, 그래서 얘는 1, 3, 5, 7,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은 Q 합집합 R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Q 합집합 R을 하게 되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Q 합집합 R입니다. 자, 얘는요. 1, 2, 3, 5, 7, 땡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뭐 구도 하나 써볼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11도 한번 써볼까요? 11. 자, 그랬을 때 이 P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빼자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에서 그리고 Q 합집합 R의 원소를 제외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P는 어떻게 됩니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에 해당이 돼요. 그 중에서 결국에는 Q 합집합 R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를 하자라고 한 거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 4, 6, 8,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답을 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 녀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에 그림이 한 번에 그려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떻게 해요? 연산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더하게 되면 10이고요. 여기 10이고 여기 8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28.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겸손하게 공부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 차집합 B 교집합 C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서로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차집합은 어떻게 하자고요? 항상 교집합으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그 다음에 교집합에 B에 교집합 C에 다시 여집합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집합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B 여집합 합집합의 C의 여집합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어떻게 해요? 교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쓸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분배 법칙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묶자라고 했어요. 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의 여집합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합집합.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합집합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합집합이 여기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다시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차집합 B. 자, 그리고 합집합에 A 차집합 C.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한번 볼게요. 자, 가로 2번은 A. 자,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집합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갈까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집합에 B의 교집합 C의 여집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교집합에 다시 B 교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을 어떻게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죠. 어떻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A 교집합에 다시 B 여집합 합집합의 C.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C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옵니까? 합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차집합 B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합집합의 A 교집합 C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뭔가 문제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거부터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우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를 먼저 해야겠죠? 예, 정리를 좀 할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A 합집합입니다. 여기 A 합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할 건데, 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요 내용을 요 내용을 지금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이 교집합이 이쪽으로 옵니다. 예, 이쪽으로 왔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보니까 B의 교집합이 B의 여집합이거든요. 이 두 개가 뭡니까? 서로수입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어떻게 돼요? 공집합이 되겠죠. 이 공집합과 그 다음에 A를 서로 합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A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A 교집합 B가 결국에는 A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것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포함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얘가 되겠죠. 4번. A에서요, B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차집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집합이 된다. 왜냐하면 A가 B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1번부터 한번 보면은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게 B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B가 A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당연히 안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 아니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될 텐데, 자, 서로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가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 U가 아니라 B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3번은 안 되고, 자,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보시면 A의 여집합이면요, A 바깥쪽을 의미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B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합했어요. 그러면 B를 합하게 되면 B 안에는 A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A까지 해서 모두 채워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B가 아니라 전체 집합이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방법이 없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요, 우선은 기억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을 보시면은 A 교집합에 지금 B 여집합, 합집합에 C 여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로 묶인 내용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억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기억번은 A의 교집합에 그 다음에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A 차집합의 B의 교집합 C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A고, 그리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자, B 교집합 C라고 하는 것은 요 녀석이거든요. 자, A에서 제외를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파란색으로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 편에 벤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한번 가볼게요. 자, 니은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얘는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결합 법칙을 통해서요, 같은 교집합에 해당이 되니까 A의 교집합에 가로로 묶고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C의 여집합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여 A 교집합이 어떻게 해요? B의 합집합 C의 여집합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차집합에 B 합집합 C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A라고 하는 것에서 B 합집합 C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고요. A 차집합이 어떻게 B
합집합 C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건 또 어떻게도 쓸 수가 있습니까? A 차집합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A 교집합 B 합집합에 A 교집합 C. 자, 얘네들을 모두 뺀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A 교집합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A 교집합 C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부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전체 A라는 집합에서 요 색칠한 부분을 그냥 제외를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번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아까 우리가 같이 했었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지금 보시면 A라고 하는 것에서 차집합, B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됩니까? 교집합의 C, C의 여집합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한번 써볼까요? 자, 이게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는데 A 교집합에 B의 교집합 C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C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교집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A의 교집합의 C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므로 A 차집합 B고 합집합이 어떻게 해요? A 교집합 C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A 차집합 B가 의미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냥 이거 다시 지울게요. A고요, B고요, C입니다. 자, A에서 B를 제외를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C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A 교집합 C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부분과 그 다음에 검은색 부분의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만 비어 있고요. 지금과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다시 진하게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걸 여기에서 그냥 그림을 그려도 상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뭐 바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리을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연산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 꼭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얘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A에서 B를 제외를 한대요. 그러면 이 검은색 부분이 나오겠죠? 됐죠? 그 다음에 C 부분을 제외를 한대요. C 부분을 제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 제외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리을은 맞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을 R이라고 한대요. 자,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A랑 B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되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 가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A 합집합 B가 R이라고 하는 실수 전체 집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A 집합과 B 집합을 보니까 결국에는 수직선 선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집합을 한번 보시면 3이고 4고요, 마이너스고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선은 수직선을 한번 그려주시고 여기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4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선은 A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B는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 집합인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 수직선을 모두 덮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보시면 A를 여기로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두신다고 한다면 수직선 전체를 어떻게 합집합을 통해서 모두 덮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말은 짓은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3보다는요 A가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역시나 이퀄 관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을 때 나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 조건을 한번 보시는데요. A에서 B를 뺀대요.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뺀대요. 그랬을 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b-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런 걸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a 차집합 b를 했는데 얘가 공집합이 지금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줄 텐데 만일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또는 b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b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a보다 왼쪽에 있기는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만일에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고요. b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b는 굳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선 a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a가 절대 4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a집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b집합에 해당이 될 텐데 a에서 b를 어떻게 해요? 제외를 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집합이 되어버려요. 이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a는요, 4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4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가 없고 b는 역시나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지우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a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b를 제외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을 제외를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자, 이거 잘 들어주세요. A에서 이 검은색 부분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A보다 크고요, X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B보단 작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파란색 입장에서 봤을 때는 A를 이미 포함을 하지 않고 있고 B도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 A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B도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A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냥 1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B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얘는 4다. 답은 4가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연 설명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다. 그러면 A 마이너스, 그러니까 차집합의 B. 자,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명제 공부할 때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어버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B의 X가 X보다 작고 A보다 작고 또는 X가 B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것은 B집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B의 여집합이 되어버리면요, X바, 자, 조건제시법으로 A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요 녀석과 결국엔 어떻게 해요? A가 교집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차피 A랑 B는요, 마이너스 3과 4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교집합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예, 얘가 그대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